일단 우리 과기부 차관님께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영찬 의원하고의 이제 문답사항 중에서 제가 들었던 부분인데요. 그 공공 정보에 대한 그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내에 서버를 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논리적 망분리가 적용이 되더라도 국내의 민감 정보가 외국에 유출되지 않을 거다.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정보감시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영장 발행을 통해 가지고 해당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영장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에 서버를 두고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적 망분리만을 했을 때 국내에 민감한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미국 법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미국의 그 클라우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거나 또 영장을 발부를 받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라도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상황인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통제라든가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야지 미국 정부의 영장 발부 여부 또 영장 없이 필요한 경우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해외 업체가 대응하는 경우에 종속적으로 우리가 맡기는 것은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많은 그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도 좀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FBI의 이용자 휴대폰 정보 접근을 거절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법률 제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태도라든가 해외 업체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 정보가 이 민감한 정보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종속적으로 아니면 그걸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질의를 통해서도 서버를 국내에 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망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가 궁금했는데 차관님께서는 지금 막연하게 이 부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송 원장님 코로나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박원재 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니아에선 매년 주요 통신사의 속도, 통신 품질을 점검해서 국민께 신뢰성 높은 통신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품질 개선과 투자 유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니아에서 발표한 자료와 저희 의원실이 직접 측정한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왼쪽에는 다중이용시설 교통인프라 유형별 LTE 전송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객차와 열차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지하철 객차와 관련해서 권역별 지하철 전송 속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초당 200에서 300 bps 정도, 메가 bps 정도 LTE 평균 다운 속도, 로드 속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초당 229 메가 bps, 작년에는 초당 171 메가 bps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영상 시청과 메신저 이용 등 휴대전화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는 수치죠. 그런데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 특히 인천과 서울을 오가고 있는 발표값과 달리 오히려 휴대전화를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직접 지하철에서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출퇴근 시 1호선 특정 구간, 특히 신도림에서 부평의 인천 방면을 살펴보면요. 통신 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 니아에서 측정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평균 초당 0.79 메가bps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니아가 발표한 지하철 객차 평균 다운로드 수치 171.70 메가bps에 0.046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영상 시청은커녕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조차 어려운 속도이거든요. 부원장님 이런 사실 인지하고 있나요? 예.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LTE 속도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메가부터 수백 메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품질 결과를 발표를 할 때 평균 속도만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속도인 경우에 실제로 이용상의 애로가 있고요. 체감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 전송 속도 구간별로 이제 그 품질을 발표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평균 속도예요, 부원장님.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2022년 9월 15일 19시 4분 24초 거고요. 그게 3.999. 맨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18시 44분 40초 0.55거든요. 18시 40분부터 19시 4분까지 요 20분 동안 측정한 내용입니다. 요거 10번 측정한 내용을 가지고서 평균 낸 숫자가 얼마냐면 0.79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 이거 전혀 좀 다른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정차하고 있을 때 하고 운행하고 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차하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전송 속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원장님 좀 숫자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준비한 답변을 그냥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10번에 걸쳐가지고 20분 동안 10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의원실 혼자 측정한 게 아닙니다. 니아하고 과기부 직원 같이 해서 측정한 거고요. 그리고 측정하는 앱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한 거예요. 요 20분 동안 10번 측정을 했는데 이때 뭐 정차할 때 달릴 때 구별해서 했을까요? 그 정기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높은 게 3.99고요. 제일 낮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0.27이에요. 이거 다 평균 내니까 0.79가 나온 거거든요. 과기부 발표했던 것은 171.70 메가bps예요. 0.46%에 해당이 됩니다. 발표된 숫자에 비해서 1000분의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셔야지 무조건 평균이라는 말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분명하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